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저희가 강원도의 그 홍천 평창 지역인데 여기는 번호로는 몇 번대일까요? 450에서 450번째. 459번까지예요. 네, 50번대 해당되는 10곳이죠. 자, 그 지난 시간에 음, 이렇게 블로그에서 훑어보면서 음, 454번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부분들 보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면 이제 450번대는 맞춰지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또 460번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홍천 평창 지역인데 번호로는 이제 지금 450번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남으로 옮겨보면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850, 충남에서는 850, 850번. 850번대. 예, 그 850. 지역이 어디죠? 홍성, 청양, 홍성하고 청양. 청양. 여기는 홍천하고 평창인데 우리 충남에서는 홍성하고 청양. 예, 얘네들 발음하고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연결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서울 강남에서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음, 관악, 관악구죠. 관악구에 해당되는 10개의 지역이 있는데 주로 관악구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냐면 관악구에 서울대. 위치하고 있는 서울대의 여러 가지 그 장소들에 대해서 배웠죠. 물론 서울대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한 세 군데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쭉 봤던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454번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해시태그가 뭐예요? 오사마 빈라덴. 오사마 오사마 라덴, 빈 라덴. 자, 오사마 오사, 빈 라덴 그 테러리스트죠. 그래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메인 스타디움이 여기 있는데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여기 올림픽 열리는데 여기 뭐 테러를 하려고 왔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음, 그 인물은 그 테러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상을 해서 일본을 들렸다가 일본에 어디를 들렸을까요? 오사카를 오사카. 예, 들렸어요. 오사카에 있다가 이제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건너온 거죠. 오사마 빈 라덴이. 네, 여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음, 세조 여기. 임금. 예, 그렇죠. 세조 임금 세조. 문수보살. 세조. 그래서 세조 임금하고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상원사에서 이제 우사마 빈 라덴이 이런 인물들하고 만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연상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454번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455번이니까 해시태그가 뭐예요? 꼬꼬닥이에요. 예, 꼬꼬닥. 오 해갖고, 닭이 이제 울음 낼 때 꼬꼬 이렇게 하는데 그 오를 갖다가 좀 세게 발음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닭을 연상을 해서, 자, 여기 대관령 목장에 커다란 그 삼양식품에서 그 대관령 목장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우유 같은, 그러니까 목장이니까 주로 이제 우유를 생산하고, 달걀 뭐 이런 것들, 달걀보다는 우유가 더 적당할 텐데, 목장이니까. 이 삼양식품은 우리나라에서 어, 뭐를 잘 알려져 있을까요? 이 회사는? 라면으로 음, 라면 유명하죠. 예, 최초. 맞아요. 라면을 도입한 우리나라의 뭐랄까 그 기업의 하나인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저기 아닌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 삼양식품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양식품 그 라면 그 주식이 굉장히 가격이 막 오르고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이 삼양식품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뭐, 라면 그때 들어와서 이제 막 중학교 때, 막 이런 때, 맞아요.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삼양식품에서 있는 라면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면을 갖다 그냥 과자로 만든 막 라면 땅 막 이런 것도 먹었던 맞아요. 기억이 많이 나왔어요. 나는데, 예.
그때 그 라면 먹을 때 어찌하다 보면 좀 약간 달걀 그 닭 냄새라고 할까? 약간 그런 것이 이렇게 느껴지겠었는데 아무튼 여기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삼양식품에서 대관령에다 커다란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그 식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여기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우유라든지 여기 지금 꼬꼬 닭이라고 했는데 뭐 달걀도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닭들이 막 돌아다니는 실제 여기는 양이 돌아다니겠지만 우리 이제 내비게이션 기업국에서는 닭을 연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이제 56번이 양떼 목장이 있어요. 이 목장 뭐 두 군데 다 같죠. 목장이니까 같은데 어쨌든 그 두 개, 양대 이렇게 그 커다란 목장을 이루는 곳으로 이곳에 가면은 마치 유럽의 스위스라든지 이렇게 그 목축업 하는 그곳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넓은 그 초원에 그 흰 양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마치 그런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래요. 여기에 양떼 목장이 어디서 왔어요? 사람들이? 오륙도에서 부산 왔어요. 우리 부산의 그 오륙도 주민들이 이쪽으로 음. 관광 온 거예요. 누구랑 함께 갔을까요? 조용필. 여기는 뭐, 그렇죠. 조용필하고 같이. 조용필이요. 네, 조용필이 여기서 공연한다는 소리를 듣고, 오륙도 주민들이, 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 지역을 노래하는데 해서 여기에 이제 지원 사격이라고 할까? 이렇게 팬들이 온 거죠. 오륙도 주민들이. 그래서 양떼 목장 하면은, 그 번호가 800이 아니라 456번. 456번. 예, 456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런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57번이에요. 57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옷딱이에요. 옷딱, 옷딱이에요. 옷물, 뭐 이런 옷칠 거. 해갖고, 이렇게 음. 옷칠한 제기, 제상,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하여튼 옷과 관련된 그, 이게 나무라고 해야 되나? 저기가, 그, 뭐,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이 옷을 넣어가지고 요리를 해서 뭐 이렇게 음. 먹으면 여러 가지가 뭐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음. 저기 요리를 할 적에도 옷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음, 음. 지방 같은 거 뭐 이런 좀 몸에 해로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용해가 되나? 하여튼 그래서 그런 또, 몸이 따뜻해서요. 몸이 따뜻해져요. 그렇구나.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한약재에서 많이 쓰고 요리에서는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제기 나무에다가 이게 나무로 만든 그릇이 물에 약하잖아요. 음. 물이 오랫동안 물에 닿으면 가면 이제 저기니까 그거 좀 보존을 하기 위해서 물하고 이제 오칠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칠을 우리가 하는 이제 거. 오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상이라든지 제기라든지 이런 데 썼던 거죠. 그래서 57번 하면은 그런 옷과 연결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 강원도에서 평창에서 여기 지금 보면 어디가 그런 장소냐면 보강 피닉스 뭐가, 파크예요. 이 강원도 지역에 가면 파크가 참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공부하는 곳에도 파크라든지 리조트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지금 보강 피닉스 파크가 있어요. 여기 우리 제일 처음에 용평 리조트도 있었고 여기 그다음에 음. 여기 대명 대명 비발디 비발디 파크. 여기도 파크잖아요. 리조트나 음. 파크나 뭐 큰 차이 없어요. 여기 보강 피닉스 파크. 예, 여기도 피닉스 파크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피닉스는 원래 불사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불사조 뭐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면서 여기에 보강 피닉스 파크에 이제 불사조 하면은 어떤 군인의 상징일까요? 뭐, 죽지 공군. 않는다. 죽지 않, 영원하다. 그러죠. 그래서 되게 이제 많이 저기 군대에서 쓰기도 하는데 특히 공군이 아마 그런 공군. 저기를 많이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독수리, 불사조 뭐 이런 그 거의 비슷한 계통의 그런 그 조류들일 텐데 외국에 그 국기라든지 외국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볼 때 유럽이나 미국 쪽 이런 쪽에 그 동물 중에 그 독수리나 도라매 막 이런 것들 상징하는 게 꽤 있어요. 그 국기 같은데 그 이렇게 문양 같은 걸 본다면은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쓰고, 하여튼, 뭔가 재패하고 막 그런 승리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피닉스라고 하는, 불사조. 그러니까 정말 죽지 않는 그런 그 쇠인 거죠. 그럴 정도로 용맹하고 강하다. 자기 나라가 이제 그런 걸 뜻한다 해서 유럽의 그런 그 나라들이라든지 또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새로 우리나라는 그죠? 대통령 뭐 담화문이라든지 대통령 공항. 단사 같은 공황. 거, 예, 보면 봉황이 공항. 있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런 그 봉황 이런 새를 근데 봉황이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상의 새라고도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서양에서는 이 피닉스가 그런 역할을 맞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보강 피닉스 파크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57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상에다가 이렇게 불사조를 올려놓고 있었다. 오칠한 오딱 뭐 이런 거 닭이 막 승천을 하면 닭이 승천이라기보다도 막 격상을 하면은 뭐가 될까요? 불사조. 불사조까지 가겠죠. 예. 닭이 이제 막 저기 하면 용이 됐다가 용에서 더 저기 하면은 불사조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제 누리아빠들 살 적에 아이들이 닭 갖고 막 나는 싫어 막 꼬마들이 하는 그런 일을 막 호기심에 애들이 정말 우리 내가 기른 닭이 나를 까 하고 막 분명히 10층에서 떨어뜨리면 그 닭이 죽을 텐데도 그거를 아이들이 뭐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닭이 날았어 막 하는 거에서 자랑하느라고 이제 막 닭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를 참 오래전에 봤었던 건데 아무튼 불사조는 죽지 않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강 피닉스 파크가 457번이에요. 그 다음에 58번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여기 지역 중에서 잘 알아둬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연관이 있어요. 자, 여기는 봉평에 이효서 문학관이 있는 곳이에요. 봉평하면 뭘로 유명해요? 막국수, 그죠? 메밀 메밀이죠, 메밀. 막국수. 맞아요. 예, 봉평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이 이제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그 메밀 같은 그런 농사를 많이 지은 거죠. 그래서 춘천 뭐 막국수 하듯이 여기 봉평에 이제 메밀밭이 아주 두드러지게 있어서 실제 봉평이라는 그 고장에 이 메밀 그 축제들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지자체들이 각 지자체마다 자기 그 지역을 알리느라고 여러 가지 관광 그런 그 축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입장일단이 있는데 참 우리 그 좁은 국토에서 각 지자체마다 저 문화재 뭐 축제 하느라고 들려가는 그런 저기도 많을 거예요. 불필요한. 그리고 또 다른 고장에서 하니까 우리 고장은 안 할 수 없다 하고 다 경쟁적으로 이런 저기들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 봉평은 그런 메밀 와 관련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에 봉평 이호선 문학관에 여기가 몇 번일까요? 458번. 네, 458번. 458번. 50 넓은 메밀밭에서 누가 일을 해요? 오빠들이 오빠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네, 그래서 58번의 해시태그인 오빠를 우리가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459번이죠. 여기는 해시태그가 뭐예요? 오고 쌀피자. 오구 쌀피자예요. 59니까. 그래서 오구 쌀피자.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브랜드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만들 때 그 상품을 알리느라고 여러 가지 명칭을 이제 붙이는데 뭐 동네 이름을 붙이든 또는 뭐 아무튼 기발하게 여러 가지 이름들을 지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잊혀지지 않게 오래도록 이렇게 딱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네이밍을 하는데 오브 쌀피자가 이제 바로 그런 것 중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 이승국 기념관이라고 해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저 무장공비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민가에 들어갔을 때 부모를 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승국 어린이까지 살해하는 그런데 그때 이승국이 이제 무장공비에 항거해 갖고
했 말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승국 어린이를 기념하면서 여기 이런 기념관이 세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승국 어린이가 죽어가면서 피자 한 조각만 먹었으면 좋겠다. 누구 살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이렇게 좀 봤었고요. 나머지 그 뒷부분 몇 군데 남은 것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50번대를. 샵에 55번 대관령 목장이 있어요. 여기 뭐가 돌아다녀요? 꼬꼬닥이 꼬꼬닥. 돌아다녀요. 꼬닥이 돌아다녀요. 구름 위의 목장이라겠네요. 삼양 대관령 목장에서 만난 힐링이다 해갖고 이렇게 양들이 지금 초원에 다니는 거예요. 이거 쓴 때 보니까 8월 23일. 꼭 한 달 전인가요? 그러네요. 오늘 9월 한 달 전. 23일이니까 예. 한 달 전에 여기를 저는 썼네요. 자, 그래서 꼿꼿하게 해시태그니까 이걸 그려놨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장소는 여기다. 근데 이 장소가 55번인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여기다 갖다 항상 제가 넣거든요. 이 식이. 그런데 여기에 삼양 그 목장에 꼿꼿하게 모이를 먹고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이제 AI한테 얘기를 했어요. 실제 목장에 꼿꼿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거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은. 근데 이거를 AI에다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목장에 그 이렇게 소나 양들이 있는데 거기에 꼿꼿하게 이렇게 모이를 먹고 있는 모양을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뺏기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앞으로 저는 사회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큰 참 변화의 그런 그 물결 속에 들어갈 텐데 우리는 이제 일단 현업에서 이제 거의 물러난 그런 상태이니까 그닥 근적이는 없지만 지금 한창 자라나는 세대들 또 청년들 20, 30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삶에 많은 위기 같은 걸 느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몰려오니까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결국에 사람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일만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이 AI가 인공지능이 다 대처하고 하는 그리고 요즘에 저기 뭐야 그 사람을 써도 이제 그 뭐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할 적에 그 알바생들을 쓰는데 자꾸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인건비 뭐 저기 하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또 막 그 대항해 갖고 요즘 농성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정말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해고를 하고 이제 그럼 해고해서 다른 사람 또 채용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인력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대부분 식당 가면 뭐가 많아요? 키오스크. 그 휴보라 갖고 휴로보.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하는 그 일하는 로봇이죠. 로봇이 네. 음식을 갖다 줘. 서빙을 다 하잖아요. 그 네. 이렇게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딱 음식 그 차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식탁까지 이렇게 배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잘 쓰면은 굳이 그 뭐야 사람들을 안 써도 되지 알바생들을. 그러니까 로봇이 좀 비싸도 한 대를 사면 그 알바생들 몇 사람 쓸 것을 갖다가 조금 처음에 들어가지만 뭐 섭섭일 것도 없고 얘는 일하기 싫다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의가 다 그렇게 대치가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제가 참 너무 실감나게 그렸잖아요. 제가 이런 사진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참 볼 적에 다시 한번 참 감탄했는데 아무튼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런 경쟁에서 조금 이제 지금
멀어져간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저기지, 실제로 막 지금 아등바등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겨울에는 눈 덮인 동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여기 대관령 목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 풍력 발전이나 뭐 수력 발전 또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이 다 그 천연 그런 그 전기. 환경을 갖다 오염하지 않고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걸 돌리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또 많은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파괴 덜 한다 해서 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또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한번 고장이 나면 엄청나게 저기 하고,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좀 좁고 한 데서는 아직은 친환경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풍력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까지 실효가 나타난 그런 부분들은 좀 맞아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원도 그 목장을 했고, 목장에서 이제 이 양몰이를 하는 양들이 개를 무서워하나 봐요. 그래서 개 한 마리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아까 우리가 그 일반 그 가게 점포 얘기했지만 이 양몰이를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 목동 맞아요.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이 얼마나 개만 잘 훈련시키면 이 개가 다 하니까. 그래서 그 목장마다 이런 양몰이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어, 여기 바람의 언덕이라고 해서 여기 저기 아까처럼 그 풍력 네. 발전기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겨울에 보면 환상적이죠. 이런 누가 눈을 뭉쳐갖고 이렇게 눈사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이와 가볼 만한 곳의 1분 패밀리입니다. 오늘은 대관령 삼양목장 편입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인트 3가지로 간결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동해전망대까지 4.5km 거리 코스를 버스로 운행합니다. 드넓은 방목지가 여기저기 펼쳐져 있어 대관령 경치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동물과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양모기 주기 체험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는데요. 양방목지, 동물체험장과 양모리 공연 후 옆 울타리 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풀을 뜯고 있는 양모리에 다가가 먹이 주기를 체험하거나 직접 양모리를 쓰다듬어 볼 수도 있습니다. 양모리 공연장에서 동물체험장까지 1.5km 구간 펼쳐진 소방목지에서는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체험장에서 양모기 주기 체험과 함께 추가로 타조먹이 주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출발지에서 전세버스 타고 동해전망대에서 내리는데 장엄한 대관령 산세를 아이와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소와 어우러지는 산 경치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힐링되고 멋진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내려가거나 대관령 언덕의 경치를 즐기며 걸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 구간 일부를 함께 걸으면 참 좋은데 아이들 컨디션에 맞춰 걷길 추천합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일정 시간에 맞춰 양모리 공연을 하는데요. 베테랑 양모리개 양모리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언덕을 동행무진 힘차게 달리는 양모리 개와 양들을 보면 액션 영화를 보듯 시원해지는 느낌인데요. 어려운 미션을 척척 풀어내는데 정말 감탄이 절로 납니다. 공연 시작에 앞서 진행자가 퀴즈를 내는데 정답을 맞추면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관령 삼양목장 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걔가 막 그 양들을 모는 거 보니까 아주 참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삼양 대관령 목장은 몇 번이라고요? 455번. 예, 455번이에요. 꼬꼬닥이. 여기는 아까 보니까 막 개가 들어다니지만 꼬꼬닥이 예, 들어다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떼 목장이에요. 양떼 목장. 또 한번 볼게요. 삼양 목장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냥 그 옆에 있는데, 예, 이것도 제가 이 5,6도 저기 우리 해시태그잖아요. 56번에. 그래서 5,6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한쪽에서 보면 5개, 한쪽에서 보면 6개로 보이는 섬이다. 이 양떼목장이 여기인데 이것을 표현하느라고 5,6도의 주민들이 여기 와서 이제 막 구경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조용필. 조용필로 생각한 거예요. 그, 이것도 AI로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조용필이 여기 양떼목장에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줘봐 했더니 5,6도에서 뒤에 이제 섬 배경으로 이렇게 그린 거죠. 이게 양떼도 있고 이게 실제로 이런 모습이 그려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명령을 주니까 얘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양떼목장에서 조용필 5,6도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해서 이 양떼목장이 몇 번이라고요? 456번. 456번이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가운데 그런 그림을 이것 또한
AI로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양떼목장의 역사 한번 볼까요? 양떼목장은 1988년 풍전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는데 이후 2001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며 평창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약 37년간 운영된 이 목장은 농림축산부가 지정한 산지 생태축산 목장으로 동물복지와 자연보존에 힘쓰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양떼 목장의 매력과 특징에서 동화 같은 그런 초원의 풍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겨울에는 정말 흰 눈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주 흔한 거죠. 그리고 아까 대관령 목장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체험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체험장이 있어요. 양 건초주기 체험장. 그래서 그리고 포토존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곳이 바로 양떼 목장이라는 거죠. 이건 좀 기르네요. 조금 말려서 볼게요. 안녕하세요. 나파의 여행일기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대관령 양떼 목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목장 중 하나인 이곳은 산책과 힐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여행지랍니다. 초록빛 광활한 토지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양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관령 양떼 목장의 대표적인 체험은 바로 목장을 둘러싼 1.2km 산책로를 걷는 것입니다. 보통 40분 정도 걸리는 이 코스는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지만 경사도가 있는 구간도 있어서 편한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떼 목장 입구에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주변에 자라는 야생식물과 더불어 토지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떼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도착하면 해발 920m의 목장 정상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백두대간의 시원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보는 넓은 자연 풍경은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합니다. 고개를 들면 탁 트인 하늘과 초록의 대지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의 스위스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산책로 입구 쪽에는 나무 움막이 있는데 이곳은 포토존으로 유명합니다. SNS에서도 이곳에서 사진을 남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아기자기한 움막이 초원 위에 놓여 있어서 그 풍경과 함께 멋진 사진을 남기기 딱 좋답니다. 산책로 끝부분에서는 목장 체험의 하이라이트인 먹이주기 체험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축사 안에 있는 양들에게 직접 건초를 줄 수 있습니다. 먹이주기 체험은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양들은 건초를 기다리며 귀엽게 다가와서 건초를 맛있게 먹습니다. 양들은 보통 5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방목됩니다. 이 시기에 가면 더욱 활기찬 양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양들이 축사 안에서 생활하여 목장의 고즈넉한 겨울 풍경을 즐길 수 있지만 양들이 목초지에서 뛰노는 모습은 볼 수 없으니 방문하실 때 참고하세요. 대관령 양떼 목장은 겨울 풍경으로도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눈이 내린다면 멋진 설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산책로에 경사가 있다 보니 올라갈 때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설산에서 인생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젠을 착용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경을 담은 대관령의 아름다움을 감상해보시죠. 지금까지 라파의 여행일기에서 대관령 양떼 목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을 단풍 시즌에도 멋있지만 눈이 쌓이면 멋진 겨울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으니 꼭 방문하셔서 그 광활한 풍경을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있으면 천천히 제 속도로 보면 더 좋을 텐데 그냥 막 빨리 보여드려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57번이에요. 네, 보강 피닉스 파크. 네, 여기도 내내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AI로 그릴 수가 없어서 이 안에 사람들만 그냥 갖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질환책이 옷딱을 놓고 사람들이 막 스키 타면서 치킨을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옷딱을 먹어요 지금. 자, 그래서 평창 피닉스 파크. 조금 전에 봤던 그 목장이나 또 다른 파크나 큰 차이 없이 이쪽에 특징들이죠. 근데 이제 겨울에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이렇게 오션파크 해갖고 물놀이장, 시설들 이렇게 하고 있죠. 피닉스, 평창. 네, 겨울철에 스키 타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스키 탈 때가 좋지 뭐. 피닉스 파크 이건 조금 영상이 길은데요.
딱히 뭐 저기 여기에 대한 특징적인 그런 것보다 그냥 이런 거 호텔 그런 것들 저기 하는 거라서 이건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이 부분을 볼고요. 이거 이제 피닉스 파크였어요. 57번. 자, 그 다음에 58번 볼게요. 이효성 문학관이 있는 곳이에요. 매물꽃 필무렵이 그런 그 작가 이효석의 작품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또 문학관을 만든 거예요. 여기도 오빠들이 지금 메밀밭에서 막 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 부분만 AI로 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여기 자연에 그 메밀밭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메밀밭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런 곳인데, 이효석 그 작가의 그런 모습이고요. 봉평에 그런 그 마을 장이 열려있는 그런 모습들 보고, 부분에 시비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작가가 있고, 한쪽에 가면은 이렇게 이 작가하고 같이 사진 찍었을 때 포토존이 있어요. 이효석 그 상에 옆에 있어서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포토존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이것도 좀 기르네요.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강원도 평창에 있는 이효석 문학관을 찾았습니다. 이효석 작가의 유명한 작품명이 새겨진 아치형 입구를 지나갑니다. 입구로 진입하다 보면 메밀꽃이 피어있는 곳이 나옵니다. 문학관으로 가기 전에 잠시 꽃 구경 먼저 해봅니다. 문학관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곳저곳에 멋진 상징물들이 세워져 있어서 포토존으로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새겨진 돌이 있고, 아래쪽으로 멋진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문학 쉼터라고 써있는 곳을 지나 입장하는 길이 약간 오르막길이어서 길 주변으로 바라볼 수 있는 풍경들이 멋집니다. 전망대도 있습니다. 평창 동평면 일대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효석 문학관 건물을 찾았습니다. 앞서 들어온 입구에서 이효석 문학관과 효석 달빛 언덕을 함께 구경할 수 있는 통합 티켓을 구매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효석 달빛 언덕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학관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조성된 넓은 잔디 광장을 먼저 다녀보겠습니다. 주변으로 캠핑 의자와 벤치가 있어서 산책하다가 쉬기도 좋습니다. 잔디 광장 내에 이효석 작가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주변에서 멋진 사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근처에 문학비가 세워진 공간이 있는데요. 산책하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문학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효석 작가의 생애와 여러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도슨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서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효석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인 메밀꽃 필 무렵의 원래 이름은 모밀꽃 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모밀꽃의 표준어가 메밀꽃이 되어 작품명도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평창 공평 주변이 메밀로 유명한 곳이라 메밀에 관한 정보 안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나와서 만난 다람쥐를 끝으로 이효석 문학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맞고요.
마지막 이제 이승복 기념관 이렇게 그 기념비가 서 있고요. 여기 조국살피자 오는 거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459번이다는 거. 그래서 이승복 어린이가 다녔던 그 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그 생가 이런 것들을 재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 그 소년의 모습인가 보네요. 여기가 조금 길은데. 와, 이승복 기념관이에요? 이승복 동상, 생가, 모형, 묘소. 묘지도 있어. 묘지가 저 위에 있어. 웬일이야. 야, 이승복 기념관은 반공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야. 자, 그냥 감탄만 하고 말아야 되겠어요. 시간이 안 돼서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450번대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 짓고 이제 금요일 날 450번대 지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